그러면 우리 거기에 맨 앞에 그 내용 있는 대로 가봅시다. 직선에. 자, 거기에 보면은 저번에 이제 평행 거기까지 했고 과제장은 다음 주까지 하면 되고 일요일 날 지나면 답지가 나갑니다. 알겠죠? 일단은 해오시고 답지 맞춰보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이게 최고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자, 문제 가봅시다. 거기 가면 설명할 게 있어요. 직선에서 페이지가 몇이죠? 까먹었다. 70, 20이 아니라 18페이지로 가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거를 합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는 이런 거죠. 요 직선이 있어. 요게 1번 직선입니다. 요렇게 생긴 직선이 2번 직선인데 이 두 직선이 저기 만나요. 저거에 만나는 저기를 우리가 교점이라고 그러죠? 저 교점 어떻게 찾아요? 연립방정식, 그죠? 중2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이면 여기를 구하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은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많을 거 아니냐? 저 직선을 구할 때는 연립해가지고 구해도 되겠지만, 요거를 이름을 가칭해서 얘 식을 요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이라고 하는 것을 K로 연결해서 쓰면은 얘가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얘가 직선이죠? 얘가 직선이죠? 그 교점을 지나는 것도 직선이죠? 같은 종류잖아. 그러면 이렇게 K로 연결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K는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한쪽에만 붙이면 돼. 알겠죠?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한쪽에만 붙이면 됩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식이 저렇게 돼요. 저기서 K 값을 구하면 그 다음에 완성이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원하고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있을 거 아니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다 치자.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얘가 1번 원이고 얘가 2번 원이잖아요. 두 원, 1번도 원, 2번도 원. 요거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것도 원이죠. 같은 것들이잖아. 이렇게 생겨서 요 원을 식을 쓰라고 그러면 1번 원하고 2번 원을 K로 연결하면 돼요. K를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됩니다. K 이거는 0이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풀 적에 이거 교점 구해서 풀어야지 그러는 순간 이게 엄청 돌아갑니다. 원도 요 교점을 직접 구해서 풀면 안 돼요? 되죠. 시간이 항상 걸려. 그래서 그렇게 풀지 않고 그냥 요 식을 쓴 다음에 여기서부터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이렇게 생긴 2차 함수하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만나잖아. 요 두 점을 지나는 또 다른 2차를 구하래. 이것도 2차야 이렇게. 그러면 1번 2차하고 2번 2차인데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2차는 요 1번 2차하고 2번 2차를 K로 연결하는 거예요. K는 아무 쪽에 붙여도 돼.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붙여도 됩니다. 아무 쪽에나. 이렇게 쓰면 일반적으로 요 식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꼭 같은 형질에서만 되는 거예요. 같은 형질. 아닌 경우도 있지만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1차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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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 원 포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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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집니다. 알겠죠? 이거 계속 이게 많이 나와. 근데 많이 나오는데 원에서만 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원을 구할 때 이 교점을 구해서 풀어야지 한다면 되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원이 문자가 있잖아? 그 교점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꼭 이렇게 놓고 푸는 거다. 알겠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설명할 게 있습니다. 요게 요 3번에 대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4번. 4번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 꼭 외워야 돼. 이건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원에서 더 많이 써요. 원에서. 4번은 이렇게 돼요. 한 점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 직선은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이걸 무슨 형이라고 그랬나요? 이거 무슨 형? 이거 무슨 이런 직선을 무슨 형? 일반형. 일반형이라는 거에다만 공식이 돼요. 그 한 점에서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는 공식 있잖니? 요 거리 구하는 공식이 무지 중요합니다. 요 거리 구하는 공식은 얼마냐? 불러줄까요? 우준아, 네. 얼마냐? 루트 a 제곱. 맞아요. 거기까지만 대답하면 외웠다는 얘기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절대값 ax의 원 더하기 by의 원 더하기 c다.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알았어요? 꼭 외워야 돼. 3년 전인가? 이거 꼭 외우라고 해서 이거 꼭 진짜 외우고 다녔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성대 같다. 알겠죠? 성대가 어디 얘기하는 줄 알죠? 성균관대. 야, 화장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원래? 뭐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사람 같아. 저는 모르겠어. 자, 문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9번. 이거 9번이 아니라 25페이지에 9번으로 갑니다. 9번. 자, 9번 유형 9번에 보면 다음처럼 주어져서 직선 2k 더하기 1 x 더하기 3k 더하기 1 y 더하기 k 마이너스 6 이코르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습니다. 이건 직선이야. 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항상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기울기하고 y절편인 점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직선도 어느 특정한 점을 하나를 지나가. 어떤 점인지 몰라도 지나가는데 얘가 지나가는 점이 있으면 그걸 찾아라. 그렇게 됐을 때는 요거를 K가 있잖아요. K가 있고 K가 있으면 K가 있는 거는 있는 것끼리 K가 없는 거는 없는 것끼리 정리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K가 있는 거는 있는 것끼리 없는 거는 없는 것끼리 정리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2xk죠?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3yk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k 있으니까 더하기 1이죠. k가 없는 거는 없는 것끼리 묶으면 이렇게 하면 x고 y고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이렇게 묶었다는 거는 이걸 풀어헤쳐서 이렇게 쓴 거란 얘기지. 저걸 물은 거잖아요. 저거 k로 연결된 식. 그러면 얘가 0이 되니까 얘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하고 그죠? 다음에 이렇게 생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잖아. 그러니까 저기 점 하나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잖아. 그 점을 찾으라는 뜻이니까 얘를 연립해서 풀면 돼요. 그럼 연립하면 되니까 x 더하기 y 마이너스 6은 0하고 2x 더하기 3y 더하기 1은 0하고를 연립하면 됩니다.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중2 때 배웠죠?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가감법 아니면 대입법을 풀죠. 그래서 이걸 더하기 빼기 해주면 되니까 여기다 2배 할까요?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12는 0이고 과감하게 빼주면 y는 마이너스 13이네. y가 마이너스 13이면 x는 19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을 찾으면 19에서 19 32군요. 5번에. 자, 30번, 31번을 풀어주세요. (30번) (31번)
다 됐죠? 된 거지? 안 된겨? 얘네 됐어? 30번? m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m으로 묶어야지. 그러면은 m 묶으면은 x 빼기 4니까 x는 4, y는 빼기 5 나와. 4, 빼기 5 맞아? 맞죠? 그럼 4, 빼기 5하고 원점이니까 0,0 사이 거리고 하면 되잖아요. 두 점 사이 거리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겠죠? 자, 지금 요 문제를 했죠? 요 문제에서 저기다 적어놓은 거를 여기 뒤에다 살짝 적어놓으면 돼. 요거는 아마 학교 시험에 나오면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잘 내지 않는데 가끔 나옵니다, 학교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 나와.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 이게 나와요. 다른 문제집에는 있던데 여기는 좀 없어서 설명만.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한 거 저거 쓴 거야. 요게 직선이잖니, 그지? 요 직선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은 조금 어려워요. 저 직선의 의미는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교점이 나왔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x축, y축이 있으면 요 교점 x가 19, 여기가 x가 19,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얘가. k 값에 따라서 이런 값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선들이 많을 거 아니냐? 그거 중에서 하나가 안 나타나.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도 하나의 직선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지 않는 직선은 얘냐 얘냐 둘 중에 하나야. 찍어라. 앞에 거냐 뒤에 거냐. 안 나타나. 그림을 그려도 죽었다 깨나도 그림은 안 나타나. 그게 1번이냐 앞에 거냐 뒤에 거냐. 응? 아, 대답을 해. 앞에 거야 뒤에 거요. 여기가 k 값이 1, 2, 3, 4를 막 넣으면은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요거 중에 하나가 안 나타나. 앞에 게 안 나타나, 뒤에 게 안 나타나. 왜? 뒤에 게 안 나타나. 죽었다 깨라도 요건 안 나타나. 얘가 0 넣잖아. 얘 그냥 없어지잖아요. 얘 0 넣어버리면. 그러지 않아? 얘 0 넣으면 그냥 얘가 죽잖아. 얘가 나타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숫자를 넣어도 요거는 안 나타나.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리 써도 요 직선, 요렇게 생긴 직선 하나가 있어. 얘는 죽었다 깨라도 못 구해. 즉, 요 직선이 2x 더하기 3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은 그냥 점을 구할 때는 쓰지만 실제로는 안 나타나. 나머지는 다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 두 개 중에 안 나타나는 직선은 저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안 나타나. 왜냐면 얘가 0이 되어버리면 그냥 죽잖아. 얘는 나타날 수가 없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얘는 안 나타나는 직선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안 나타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알았죠? 안 나타나요. K를 붙인 곳에 있는 건 안 나타나. 그림을 그리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요거 중에서 나타나지 않는 직선이 뭐냐? 그러면 얘는 안 나타나요. 라고 답하시면 돼요. 요 K 뒤에 있는 건 안 나타나요. 얘는 보이는데 얘는 안 보여. 안 보이는 직선이야. 점을 구할 때만 사용하는 거지 실제로는 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물었다는 거는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낸단 말이에요. 이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나옵니다. 쟤는 안 보입니다. 알았죠? 저것도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너무 어려워하니까 잘 안 하는 뿐이야. 저건 안 나타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거기 26페이지 보면 유형 10번 있죠? 유형 10번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내요. 거의 나옵니다. 당연히 앞장 1번부터 10번 사이에 하나 나옵니다. 얘가 10번 아니야. 두 직선 2x-y 더하기 4는요.
2x에 마이너스 y 더하기 4는 0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직선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2x 더하기 y 더하기 y 마이너스 4 이코르 0이 있어요. 두 직선이 있으면 두 직선은 만나죠? 왜냐? 요거의 기울기는 2고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이니까 달라. 그러니까 두 직선이 만나.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면 요 교점 있죠? 연립하면 요 점을 구할 수 있어. 이 점하고 2,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이 뜻이네. 2,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가 문제예요. 그러면 연립해가지고 중학교 때는 이 점을 찾아. 그래서 두 직선을 구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서 안 합니다. 그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을 이름을 붙이면 되죠. 어떻게 한다고? K로 연결합니다. 아무데나 K를 붙여요. 여기다 붙이든 여기다 붙이든 상관없으니까 2x-y 더하기 4에다가 K를 붙인 다음에 2x 더하기 y-4는 0이라고 일단 임시로 식을 쓰는 거죠. 이렇게 쓴 후에 얘가 2,1을 지나니까 대입해요. 여기다 2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3, 7이죠? 더하기 K에 요 계산하면은 3, 5, 1이죠? 0.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한 값이 답이 됩니다. 계산하면 맞아? 아닌데? 병신!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입니다. 놀래라. 여기다가 마이너스 7 넣어서 정리하면은 그게 답. 알았죠? 그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요 점을 찾아서 구해도 되잖아요. 그럼 딱 중3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계속 발전돼서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는 거야. 요게 지금 문제가 어렵다가 아니라 이 표현이 중요해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점을 찾아서 해도 된다. 그러지 말고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K로 써서 하는 걸 습관적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자꾸 K를 서버로 타라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32, 33 해주세요. 많이 늘었다. 갑자기 왜 그래? 손이 왜 이래? 응? 너는 아토피 있으면 너는 약한 편이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음식만 잘 조절하면 괜찮아. 그래, 치킨 먹으면 안 돼. 알지? 콜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엄마한테도 오늘 가서 얘기해. 앞으로 닭은 백숙만 주세요. 그래, 백숙. 치킨은 먹지 말고 튀긴 건 절대 안 돼. 기름이 몸에 안 좋은 거야. 알았죠? 그 나물 먹고. 그러니까 밥, 나물, 백숙. 응? 삼겹살 안 돼. 수육만. 그만 보이지? 경민이 좀 많은데 경민이 학교 시험제가 어렵나요? 에이, 그 정도 아니잖아. 도형하고 집합이 시험범인데 도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문제를 조금 빨리 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조심하셔야 돼. 알겠죠?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 답이 맞냐고? 나도 모르는 거야. 34? 나도 답이 없어. 답이 보여야 돼. 왜 답지 않냐? 수학시험 90점 넘어오시면 제가 매점이용법을 맞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서술형 쉴때 응. 그 그냥 루트 18이 아, 그 선생님 따라 틀려요. 안 써도 사실 관계가 없는데 좀 여자 선생님 특히 면도트면 안 보시면 깜짝 일짝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채점해줄 때 무난하게 쓰는 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 아니, 배운 거는 써는 게 사실은 맞으니까. 자, 우리 뒷장으로 하나 갑시다. 30페이지에 가면 17번을 제가 하고요. 18번 두 개를 제가 하겠습니다. 17번 합니다. 17번에 보면은 3x 마이너스 y 이코르 1 위의 점, 원래 위의 점은 영어로는 해석이 온투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 번역하고 위의 점이라고 한 거예요. A, B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요 직선 위에 A, B라는 점이 여기에 있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집어넣으면 되죠. 3a-b는 1을 의미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끝났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 ax 더하기 2b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마이너스 4가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이거죠. 이 직선이 뭔지 몰라. 근데 어딘가를 하나는 점을 지나게 돼 있어요. 직선일 때는 기울기를 알거나 점을 알아야 돼. 둘 다 알으면 뭐 문제도 아니잖아,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알아내야 되는데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라 이 뜻이죠. 그러면 하나로 집어넣는데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B는 3a-1이잖아요. 여기서 A하고 B는 모든 실수야. 왜냐면 여기 있는 점이니까 모든 실수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B는 3a-1을 집어넣은 다음에 AX 그 다음에 B에다가 3a-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한 다음에 A가 있었던 거는 A가 있는 것끼리 묶고 없는 건 없는 것끼리 묶어놔요. A 있는 거 AX A 없는 거 A 있는 거 또 있죠? 6AY네. A가 이제 없죠. 다음에 A 없는 거 마이너스 2Y 더하기 4 이렇게 정리되네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점은 A에 관계없이 얘 0 되는 거 Y는 2 지나가게 돼. Y 2 집어넣으면은 X는 마이너스 12를 지나가요. 이게 답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살짝 주어지면 이제 넣어서 풀기만 하면 된다. 묻는 건 점이다 말이야. 왜냐면 문자가 이렇게 다 주어지면 기울기도 모르고 y절편도 모르잖아. 둘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알려줘요. 그게 점이에요. 그 점을 찾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18번은 별표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18번째 시험에 잘 나와요. 문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이거는 숫자니까 다 그릴 수 있죠? 다 준 거야. 기울기하고 y절편 y는
K 문자가 있죠? 아, 이게 문자가 있다는 건 다 준다는 건 아니구나. K 더하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이 만나는데 얘가 일사분면에서 만나요. 그러면 그림으로는 이런 거잖아요. 두 직선이 만나는데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만나라?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사분면에서 만나니까 이거를 연립해가지고 선생님 연립해서 이거 x좌표 y좌표를 구해서 일사분면이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나옵니다. 오래 걸려.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풀면 안 돼. 점을 구해서 풀어야지 하는 순간 오래 걸립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는 순간 나머지 못 풀어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풀지 말고 다음처럼 풀어야 됩니다. 얘는 알려줬잖아. 그럼 얘부터 그려요. x축 y축에 얘는 x에 0 넣으면 y가 4 y에 0 넣으면 x도 4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죠. 근데 일사분면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빵꾸가 뚫려요. 이렇게 빵야 이렇게 뚫립니다. 축은 사분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건 사분면이 없어. 여기 있는 점들은 사분면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빼놓고. 이게 노란색이 일사분면이죠. 그러면 얘를 그려야 되잖아. 얘를 그리는데 얘는 문자가 있대. 기울기를 몰라. 점은 지나요. 그래서 이거 점을 찾아. K로 묶어요. K로 묶으면 X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2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러면 얘가 지나는 점은 있을 거 아니야? 얼마예요? 여기가 지나는 점, 여기 직선이 지나는 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1,2죠? 왜냐면 얘가 0 되면 되잖아. 마이너스 1,2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0 되는 거. 얘가 마이너스 1,2 여기를 지나. 그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인데 일사면에서 만나려면은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는 거지? 이래도 만나잖아. 아, 이래도 드드르기 안 되네. 이래도 만나지, 이래도 만나지, 이래도 만나지 이런 것들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여기까지 지나갈 때와 여기까지 지나갈 때에 사이에 있으면 만날 거 아니냐?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다 끝났다. 그러면 요때를 지나갈 때 여기를 지나갈 때는 여기서 한 칸 가고 두 칸 가니까 요때의 기울기는 2예요. 다음에 요거 지나갈 때는 여기서 한 칸이요, 두 칸이요, 세 칸이요, 네 칸이요, 다섯 칸이요, 아래로 두 칸이니까 요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5분의 2하고 K 값은 2 사이일 때예요. 서술형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감점 당하는 학생의 특징은 등호를 넣어줘요. 그러면 감점, 등호는 맞는 거. 등호를 넣으면 감점이에요. 100% 감점이죠? 등호를 넣었다는 건 이거 제대로 모르고 풀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감점이 무조건 돼요. 알았죠? 등호를 넣는 순간. 왜냐면 등호를 넣는 순간 여기가 사분면에 들어간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몰랐다는 뜻이니까 이건 감점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아합니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이렇게 풀어봐. 이렇게 풀어보고 이렇게 풀어보잖아. 이렇게 풀면 이 값이 안 나온다. 해보면 알아. 그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풀면 안 돼. 이렇게. 정우이 알겠지? 이렇게 풀어야 돼.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별표 쳐주시고 이렇게 꼭 푸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지? 이해된 거지? 야, 같이 경민이었냐? 감동이요. 아, 같이 광동이었지? 어우, 낯선데. 자, 다음에 한 장을 남겨서 다시 원래대로 갑시다. 자, 한 점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또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자, 거기에 보면은 점 A 유형 11번이니까 26페이지로 넘어와요. A, E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 말이지.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점이 있어요. A, E. A, E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요 거리가 수직으로 간 걸 거리라고 합니다. 다음에 여기서 요 거리가 같은 거예요. 알았죠?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 직선을 구해야 되잖아. 요 직선이 얼마냐면 요 직선이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더하기 1 이꼴 0이에요. 그러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는 루트 3i 9죠? 더하기 1에다가 절대값 a, 2를 집어넣으면 a 2, 3a 마이너스 1 하고 같아야 돼. 요 점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 요 직선도 주어졌어? x 더하기 3i 마이너스 1 이코르 0. 그러면 거리 구하면 루트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니까 10 a 집어넣고 2 넣죠? a 더하기 5. 아니 뭐야? 이거 지워지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양쪽에 절대값이 있을 때 푸는 방법은 뿌라마이를 붙이는 거야. 제곱해도 되고 그냥 뿌라마이나 붙이는 게 편하니까 3a 마이너스 1은 뿌라마이나 a 더하기 5 하나 마이나 붙인 거 3a 마이너스 1은 마이나 붙여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그러면 a 값 두 개 나오죠? 그죠? a 값 두 개 나와. 당연히 두 개 나온다. 왜 당연히 두 개냐면 야 거리가 같은 게 여기하고 여기 같은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지? 그래갖고 하나가 아니죠. 됐어요? 다음 요거 됐냐 요거? 됐지? 됐어. 자 됐는데 자 만약에 그러면 요 직선 있잖아. 이걸 연장을 해 이렇게 쫙 이렇게 연장을 해. 얘도 이렇게 쫙 연장하잖아. 연장 이렇게 해. 연장해.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장을 했어. 이렇게. 그러면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어떻게 되냐? 같죠. 맞아요?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 거지? 각을 이등분한 직선에 요 점이 있는 거야. 각을 이등분했어요. 그러면 전 시간에 했어. 각을 이등분했을 때는 외심이냐 내심이냐 무게중심이냐? 내심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내심 구할 때 이런 식을 써야 돼. 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심에 적용하려고 자꾸 이런 연습을 시키는 거야. 알겠죠? 내심에 적용하려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심, 외심, 무게중심의 기초를 두고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런 뜻으로 내겠다. 35번을 하나 풀어주세요. 몇 번에 중치지? 중칠 때가 됐나? 35번하고 뒤에 가면 36번이 교육청에 나온 문제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35번 푸신 분은 36번까지 하나 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알아듣고 있는 거지? 아니 워낙 대답을 안 하니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 수가 없어.
몇 번 나와요? 35번은? 1번. 36번은? 36번의 답은 2번, 3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그냥 틀린 거구만. 4번이라는데? 맞아요? 3번이야? 4번이야? 3번이야? 그래서 절대값은 해내야 돼, 항상. 오, 다음. 자,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요. 평행한 두 직선. 두 직선이 평행이면 기울기 같아야죠? 여기가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같아요. y절편은 다르죠, 그죠? C하고 C''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거리를 얘기하는 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까 외웠던 공식에 살짝 활용이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상수항의 차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빼면 되는 거야. 그냥 외우면 되죠? 그러니까 보통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외우는 학생인데 외웠을 것 같으니 그걸 평행한 것도 알아두면 그냥 빨리 좀 구해지는 거예요.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상수항의 차가 됩니다. 그래서 푸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죠? 직선의 설명은 끝났다. 자,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과제장도 있지만 24페이지까지를 숙제로 해오셔야 하는데 알겠죠? 숙제로 해오셔야 하는데 하나를 할 게 있는데 왜 문제 없나? 나중에 제가 프린트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따로 해야 됩니다. 뭔지 없는데? 왜 없지? 잠깐만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뒤에 있나? 언제 있나? 거의 다 원입니다. 거의 다 원. 자, 그러면 원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렇다. 직선이라는 거는 뭐하고 뭐를 알아서 풀어내는 걸 직선이라고 하냐면 기울기를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저마다를 찾아내셔야 하는 거야. 직선이라는 거는. 다음에 원이라는 것도 있죠? 원이라는 거는 뭐하고 뭐를 알아서 찾는 거냐면 중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찾아내는 게 원이죠. 그래서 중심하고 반지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은 이렇게 둥그런 거죠. 중심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 점도 R이고 이런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점들을 모아가지고 원이라는 식을 만드는 거야. 이거를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XY라고 정하잖아. 왜냐면 X좌표, Y좌표가 있을 거니까. 그 저거의 관계를 찾아요. 관계를 찾으면 X-A의 제곱에다가 Y-B의 제곱이라는 것이 R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원이라고 하는 거죠. 저기 원의 식이야.
둥그렇고 중심 반지름이 있었던 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주어진 식의 이름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이라는 거는 중심 반지름이 눈깔에 보이도록 쓴 식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이걸 보고 중심 알 수 있죠? 얼마예요? A, B의 중심이 반지름은 아니죠. 근데 이 반지름이 0보다 크면은 실제 있는 원이에요. 그래서 실원이라고 해요. 반지름이 0이면은 원이 아니겠지. 그래서 이거를 원은 원인데 점이야 그냥 점원이라고 합니다. 반지름이 만약에 음수야. 그러면 허상의 반지름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허상의 원이라고 해서 허수 개념이야. 허원이라고 쓰는데 요거는 원은 아니죠. 다음 중 원이 되게 하라. 반지름 영문을 써야 됩니다. 다음에 얘를 풀어헤쳐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겠죠. 라지 AX 더하기 라지 BY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주어진 형태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일반형 저렇게 생긴 건 그러면 이렇게 일반형이 주어지면 중심 반지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심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일반형이 나오면은 얘를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고친 다음에 중심 반지름을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이렇게 고쳐서 중심 반지름을 찾는 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지기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더하기 1은 0 이렇게 생긴 거에 중심 반지름을 구하려면 쟤를 고쳐야겠죠? 여기 일반형인데 표준형으로 고칩니다.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은 완전 제곱 해주면 되겠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y제곱 더하기 4y니까 반의 제곱이어서 y 더하기 2의 제곱 다음에 요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그럼 요걸 계산한 결과는 4 중심은 1, 마이너스 2 반지름이라는 것은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찾아야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를 추적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고쳐버릇 합니다. 그래서 원이 나오면 꼭 고치는 거야. 근데 표현은 이런 걸 많이 써요. 나는 풀 때는 이렇게 고쳐서 푸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도 원 그러면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내가 고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원은 이런 형태가 된다.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직선도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다고 그랬지? 네, 표준형은 y는 mx 더하기 n이고 일반형은 ax by 더하기 c는 0이야. 네, 일반적인 틀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는 뜻이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수학은 표준형하고 일반형이 다 있습니다. 알겠죠? 표준형하고 일반형이 앞으로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계산했을 뿐이지 표준형하고 일반형이 있어요.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2차 함수의 표준형하고 일반형이 있죠? 2차 함수의 표준형이 뭐예요? 2차 함수의 표준형이 어떻게 생긴 게 표준형이지? 네? 이렇게 생긴 게 표준형이지? 꼭지점을 알 수 있는 모양이 표준형. 일반형은 풀어헤친 거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이 일반형이라고 중3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표준형 일반형을 배웠어.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는 거야. 자, 이렇게 생긴 게 원이에요. 자, 이런 원이 나오면 처음에 나올 문제가 야, 원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원을 구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원을 구하라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중심을 줘요. 그 다음에 3,5를 지나는 원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중심이 1,2고 3,5를 지나는 원이라면 찾을 수 있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를 대강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중심이 1,2예요. 그 다음에 3,5를 지나. 그러면 중심이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쓸 수 있겠다. 그죠?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네.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서 뺀 거의 제곱, 여기서 뺀 거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을 써야 되니까 13 이렇게 쓰면 되겠지. 두 번째, 1,2하고 4,5하고를 5,6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구하라. 얘는 무조건 나오죠.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구하라. 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 원이 있는데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거잖아. 1,2하고 이렇게 연결된 게 지름이죠. 지름은 어떻게 된 게 지름인 거지? 어딜 지나가야 지름이에요? 원에 중심을 지나가는 게 지름이야. 그죠? 그럼 중심을 구할 수 있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요 점은 이 두 점의 중점이잖아요. 그래서 중점을 외웠던 거야. 중점을 이용해서 구하면 3,4네. 그 중심을 알았으니까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은 반지름 알아야 되죠? 반지름은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요 거리는 루트 여기서의 뺀 거의 제곱에다가 뺀 거의 제곱 루트 8 8이라고 쓰면 되겠지. 맞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써야 돼. 이걸 풀었어도 답이고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은 시험 문제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나오냐? 지름의 양 끝이 되면은 요 원 위에 한 점을 잡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싹 연결했을 때 특정한 사실이 있으니까 이게 잘 나와요.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직각이지. 맞아? 이 직각. 90도예요. 왜 직각? 이거 왜 직각이야? 아니 이게 왜 직각이야 이게? 응? 어떻게 해서요? 원의 중심 지나서 원의 중심 지나면 직각이에요? 이게 왜 직각이죠? 배웠어 중학교 때. 원주각은 절반 중심각의 반이에요. 그러면 얘가 중심각이 180이니까 반이니까 90도죠? 그 90도야. 다음 중학교 때 했던 거에 하나 더 해봅시다. 이게 원이 있지 않니? 여기에 이렇게 내가 접선을 걷어. 그럼 여기 중심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중심에서 이 접한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어.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여기가 90도 직각이에요. 맞아? 여기 왜 직각이야? 여기 직각이잖아. 이게 배웠잖아. 이게 왜 직각이야? 정우야 이거 왜 직각이냐? 이거 왜 직각이야? 어? 수선의 말은 직각이야. 왜 직각이야? 아니 중2 때 배워 중2 때 이거 왜 직각인지 어떻게 된다고? 왜 직각이죠? 이거 왜 직각이야 왜? 어? 우준아 네. 왜 직각이냐? 직각처럼
직각처럼 생겨서 직각은 직각인데 왜 직각이냐면 요거의 평행선을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이야. 그러면 직각이지. 또 평행선을 직각이지. 직각이 계속 오면 당연히 여기까지가 직각이겠지. 얘 평행선을 거도 여기도 직각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당연히 다 직각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90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야. 근데 그때는 당연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직각만 아는 거야.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고 직각만. 됐어요? 자, 다음에는 세 번째는 X축에 접하는 원을 구하세요. 자, 1,2를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을 구하라. 나다. 문제가 1,2를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을 구하래. 그럼 대강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X축, Y축에 1,2면은 여기하고 2를 지나는 여기죠? 여기를 지나요.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면 여기가 X축이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직각이 돼야 되니까 원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냐? 이렇게 구해야 돼. 이 원의 중심은 얼마예요? 1,2. 그러면 x-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2의 제곱은 되겠고 반지름은 요 길이가 반지름이죠? 요 값이에요. 그죠? 요 y 값의 좌표값, 요거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니까 요거의 x축 접하면 요거의 제곱인 4예요.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지. 네, 그림 한번 그리면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는 건데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원을 구하라 해.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원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원을 구하라. 얘가 아주 잘 나옵니다. 얘가. 자,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X축하고 Y축이 있어요. X축하고 Y축에 접하는 원을 그려보면은 몇 종류가 있나요? 4종류가 있습니다. 하나! 잠 깨라! 야, 너 백신이야? 백단 아니지? 이제 크시라고. 백단. 자,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원은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여기까지 되나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접하는 원이 있잖아. 이렇게. 둘.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원이 있어요. 이렇게. 셋. 오! 잘 그려. 오늘 괜찮아. 셋. 이쪽에도 접하는 원이 있을 거 아니야? 넷. 이렇게. 접하는 원이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원의 이름이 안 같아. 좀 달라. 알았어요? 자, 먼저 요 1사분면에 접하는 원을 구할 때는 여기서 요만큼이 A고 요만큼도 A예요. 그러면 요게 중심의 좌표가 얼마냐면 A, A예요. 왜 A, A냐면 이거하고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A만큼 가면 A만큼 가잖아요. 그래서 요 1사분면에 있는 식의 이름은 x-a의 제곱에다가 y-a의 제곱은 a제곱이라고 써야 돼요. 됐죠? 근데 이 사분면에 있는 원을 식을 쓰라고 그러면 요 식을 쓰면 안 됩니다. 요 식을 쓰면 안 돼. 달라. 왜냐면 요쪽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a, 위로 가니까 a잖아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a가 돼서 이 사분면에 있는 식을 쓰라고 하잖아? 그러면 x 더하기 a로 써야 돼. 이렇게 식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푸는 학생이 많아요. 그럼 답이 틀려.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다가 답이 틀린 경우는 내가 식을 잘못 쓴 거야. 1사분면의 원의식하고 2사분면의 원의식이 달라요. 알겠죠?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돼. 요거 이해되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그럼 얼마냐면은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또 같잖아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하면은 이런 직선이 돼요. 그래서 원의 중심은 y는 x 위에 있어야 됩니다. 2하고 4, 4분면에 있는 원은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하면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근데 원의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해야 돼요. 각 4분면에 따라서 1, 3, 4분면은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2, 4, 3분면은 중심이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둬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생긴다. 알겠죠? 요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 책에 있을 겁니다. 이거 무조건 있어요.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 책이 몇 페이지에 있냐? 없네. 문제 있겠죠? 아,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35페이지에 13번을 지금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100편 치고 진짜 잘 나와요. 35에 13번. 잘 잤어? 패션은 뭐예요? 이렇게 잘 입히시는 게 쉽지 않은데. 패션하고. 노잉글리시는 당구용어로 회전이 없을 때 노잉글리시라고 해요. 당구에서는 회전을 잉글리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당구가 영국에서 시작해서 그런 뜻이 붙였어요. 당구는 쓸 줄 아냐? 거의 붙였다는 거지. 아,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영현 선생님 있잖아요. 영현 선생님이 당구를 잘 쳐요. 난 쳤는데 졌어요. 타짜야 타짜. 아니 사기꾼. 못 풀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확 드는데? 못 풀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확 든다. 동그랗게 계속 그린다는 거는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는 맞아. 못 푸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고? 에이, 진짜 빨리 포기해. 아, 저 4번 저기. 에이, 뭐 하는 거야? 야, 중심이 이게 아닌 걸, 중심이 이게 아닌데, 그걸 쓰냐? 중심이라고 나와야 쓰지, 중심이 아닌데, 이 맘대로. 지구 다시 풀어, 씨. 아유, 그냥 쳐다보는 눈빛을 다 아는 눈빛이었는데, 아닌데? 큰일 났는데? 아, 이거 뺄게 다 찾아봐야 돼. 정과좌표 직선 초반까지는 알아들었던 것 같은데 중반 이후로는 꽝이군요. X축과의 주의 모두 좋다는 원인 스크리션 되는데
했냐? 전혀 모르는구나. 했어? 정우. 정우만 한겨? 선생님 저 했어요. 어? 저 틀렸어요. 봐봐. 답 4루트예요? 네. 맞았네. 맞았어요. 아, 잘 풀었는데? 그러면 나와서 어떻게 풀어보면 어때? 다른 애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나 모르겠어. 나와서 풀면은 매점 이용권 2장? 했어? 안 나왔어? 자, 해봅니다. 문제가 13번 이런 말이에요. 너 했냐? 여긴 어렵냐? 13번.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13번. 알았죠? 아주 시험에 잘 나와. 지금 이게 예제 몇 번이지? 4번인가? X축 Y축 예제 4번이었니? 5번, 6번. 자, 13번.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마이너스 1,2가 어디쯤에 있는 거냐면 X축, Y축에 그려보면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1,2 여기쯤에 있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X축, Y축에 접하잖아. 그럴 때는 문제를 풀어보면 힌트가 나와요. 아, 여기가 음수고 양수지.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A,A구나 라고 처리하시고 식을 x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거든요 라를 써놔야 돼. 여기까지 쓰는 게 첫 번째야. 이해됐어요? 됐지? 됐지? 됐어. 그리고 나서 하겠지 뭐. 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끝이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a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제곱. 계산해주면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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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져서 하나 마이너스 6a 더하기 5가 됩니다. 5일은 5 a는 1 a는 5. 아, 그러면 중심이 하나는 저기가 중심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5하고 5가 돼요. 알았어요? 두 개가 나왔어. 그럼 두 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요거를 지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1이니까 원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이너스 5,5니까 이만큼이 되잖아요. 중심 여기 있겠죠? 요거 지나니까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심을 연결하면은 요 직선이 이렇게 되잖아. 아, 이게 마이너스 x인 거야.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x의 중심이 있는 거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됐어요? 반지름은 얼마니? 요 반지름은 1이죠? 요 반지름은 5예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거야? 중심 사이의 거리지?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 거리 구하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5가 되고 여기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1이니까 요 길이는 4루트 2라는 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 그죠?
왜 여기 상식적으로 안 해? 계산 안 해고도 답이 4루트 있는 걸 알아야 되잖아. 왜? 왜냐니까 끄덕이면 어떻게 해? 왜냐니까 대답을 안 한 거지. 왜냐니까 끄덕여? 자,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하면은 중학교 3학년 때로 가자.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직각이고 얘가 45도야. 45도짜리 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 그러니까 여기가 4잖아.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니까 그럼 여기가 4, 여기도 4. 그럼 4루트 2. 그죠? 그래서 4루트 이런 거는 그냥 답이 그냥 나오는 게 편하죠. 4루트가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된다. 알겠죠? 요 기원하는 건 4루트가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는 문제는 이 두 원이 구해지면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가 나와. 그럼 원의 넓이를 알아야 되잖아. 설마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니? 아 맞아요. 파이 알죠. 파이 알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원의 넓이 구하라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3점이 쌓여 이렇게 배워. 그러니까 야 그게 아니라 파이 알제곱으로 나중에 배운다면 아니에요. 반지름 곱하기 3점이 쌓여. 초등학생들은 중학교가 되면 파이 알제곱이에요 동생이 초등학생이 물어봐. 원의 공식이 뭐니?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3점이 쌓여. 파이 알제곱에 대답 안 해. 깜짝 놀랐어. 곧 중학생이 되면 그래요. 넓이는 파이 알제곱이죠? 이원의 넓이는 파이 알제곱이니까 1파이. 요거는 파이 알제곱이니까 25파이. 그 정답은 26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죠? 자, 요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내고 싶은데 하나를 더 그러면 내봅시다. 자, 문제는 중심이 1,-1을 지나고 이건 여러분 풀 거야. X축하고 Y축에 모두 접하는 원 두 개를 구하세요. 시작. 얘네 끝나고 공부하고 가도 돼? 학원에 뭐 직원들이 있으니까 공부하고 가도. 난 기다리고 있어. 난 여기 교무실에 있을 거거든요. 공부하고 싶은 생각 있으시면 남아서 좀 하고 가도 됩니다. 알겠죠? 운동하냐? 학교이 뭐 동물이야? 저 여관 벌써 도영이 동나가? 미쳤다니. 설마 또 그런 건 아니야? 뭔가 이상해? 이게 이 문제를 푸는데 뭔가 이상하다 하시는 분은 연습 부족이야, 공부량 부족이야, 공부량 부족. 부족한 공부만? 했어? 했죠? 했어? 답이 안 나와요? 왜?
꼭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있어. 그럼 뭘로 구해야 돼? 맞아요. 저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이런 문제 중에 쉬운 형이야.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라고 못 푼 게 여러분 틀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온 걸 보고 이게 식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문제 안 풀어봤다는 얘기잖아. 공부량 부족이야. 했어? 했냐? 원구하라고. 아 이게 어디까지 구했어? 맞아요. 자, 그럼 설명해 드리죠. 얘가 1, 마이너스를 지나잖아요. 그럼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면 1, 마이너스이 어디 있냐면은 1, 마이너스 여기 요거를 지나고 x축, y축에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1, 마이너스를 지나니까 여기가 지금 양수잖아. 그 중심이 A, 여기가 음수잖아. 이렇게 놔. 그리고 원을 쫙 요거 보고 쓰는 거야. 아,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a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쓰면은 반은 끝난 거야. 근데 거기다가 1, 마이너스 1 지난댔으니까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1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a의 제곱 이코르 a의 제곱. 정리하면은 a의 제곱 빼기 4a 더하기 2는 0이 나오거든요. 요게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렇게 생겨서 인수분해가 되는 건 쉬운 거고 이것도 완전 식이야. 여기서 틀렸다고 요거 하고 의심하시는 분은 이런 문제 한 번도 안 물어봤다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틀린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이게 a 값이 2개 나오잖아. a 값이 2개인데 근해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고 원은 2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하면서 오고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죠? 이렇게 하나. 또 하나는 이렇게 지나면서, 그죠? 이렇게 2개가 있었던 거야. 알았죠? 됐어요? 그러면 근해 공식으로 여기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럼 요 점을 찾고 요 점을 찾을 거잖아요. 그러면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2 플라 마이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 플라 마이너 2이지? 그러니까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2, 2 마이너스 루트 2, 2 더하기 루트 2, 2 더하기 루트 2.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건데 이럴 때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는 여기 점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여기 점은 베타,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두 점 사이 이루는 거리는 요 거리잖아요. 그죠? 요 거리는 루트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이니까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의 2배예요. 이거 구하면 돼.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변형 공식이 있지 않니?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고1 때 배운 거야. 변형 공식은 우리 예나가 불러줄까요?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변형 공식. 시작. 고1 때 배운 거. 시작. 변형 공식. 그건 전개하는 거고요. 전개하지 말고 변형 공식 있잖아요.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변형 공식. 이거 막 전개한 거 말고.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맞아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여기서 베타 더하기 두 분의 합이니까 두 분의 합은 4죠. 두 분의 곱은 2잖아요. 16 빼기 8이니까 이게 8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얘가 8이잖아. 16. 그 루트 16이니까 요 길이는 4야. 이렇게 답이 돼요. 이렇게 응용해서 나오기도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틀린 게 아니다. 여러분 다 틀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순간적으로. 그러면 맞았는데 다시 또 풀고 있어. 이거 뭐 세개만 풀다가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꼭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간혹 나와. 학교 선생님은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이해되겠냐? 이해되겠지? 똑같은 건데? 이거 내릴 수도 있어요. 알아두시면 되겠다. 다음.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예제 몇 번이라고 했어요? 이게 4번이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중심이 얼마고 원 위에 있는 점을 지날 때 2번이 지름의 양끝인 원을 구하라. 그지? 3번이 X축에 접하는 원을 구하라. 그죠? Y축에 접하는 원을 뺐어요. 4번이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을 구하라. 됐죠? 다음 5번. 아, 니네 외분 배웠나? 아, 외분 배웠어요? 안 배웠어? 외분? 자, 외분을 그럼 안 했으니까. 그럼 외분 내분을 안 했? 내분은 안 했는데 외분은 안 했지? 너 외분 어떻게 배웠어? 아, 중3 때? 좋은데? 설명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거 배웠어요? 원 배울 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거 배웠어? 네. 배웠네? 그리고 그거를 해서 살짝 설명합니다. 내분은 어떤 거냐면 내분은 이런 거야. 내분이라는 뜻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3대 1로 내분했다는 뜻은 요 안의 길이를 3하고 1을 더해. 그럼 얼마야? 더하면 4지. 네 쪽으로 나눈 다음에 너는 세 쪽 가져가고 나는 한 쪽 가져갈 거야 라는 뜻이 내분이야. 그래서 얘를 네 쪽으로 나눠. 더하면 4잖아. 그럼 네 개로 나눠서 너는 세 쪽 가져가고 나는 한 쪽 가져가고 얘가 내분이야. 이건 쉽지? 이건 내분이라는 뜻이야. 다음에 외분이라는 게 있지. 교과 과정에 빠졌다. 네, 알아두면 됩니다. 여러분 때까지는. 왜냐면 여러분 선배들이 외분을 배웠기 때문에 문제집에 보면 나올 거란 말이지. 이게? 그래서 외분이라는 말은 아니어도 낼 수가 있으니까 외분의 의미만 알아두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있잖아. 이거를 3대 1로 외분했다고 한다는 의미는 요 3에서 요번에는 2를 빼줘. 그럼 얼마야? 2죠. 그러니까 얘를 두 칸으로 나눈 다음에 얘는 3칸 가져가고 1칸 가져가는데 요 두 칸으로 나온 다음에 한 칸을 뒤로 이렇게 더 가. 그러면 3칸을 가져가고 한 칸이 뒤로 왔다. 3칸에 한 칸을 뺀 셈이 되는 것이 외분이에요. 그 당연히 바뀌어집니다. 하나 더. 만약 얘를 7대 3으로 외분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7에서 3을 빼. 그럼 얼마예요? 4죠, 4. 저거를 4등분을 해놔. 4등분을 탁탁탁 하면 4정도 됐지? 4등분을 한 거에 한 칸짜리를 3칸을 오른쪽으로 더 가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4칸, 7칸 갔다가 3칸 돌아온 결과인 여기가 외분이야. 알겠어요? 한두 번 연습하면 외분이 뭔 뜻인지 금방 알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저거 보니까 맨날 5분이 남아.